이번 시간에는 삼방식의 특징을 찾아봅니다. 삼방식이라는 것은 평가를 하는 세 가지의 방식을 삼방식이라고 하죠. 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찾아내는 것을 말하고, 그 물건의 값어치를 찾아낼 때 세 가지의 방법으로 가치를 찾아내자라고 하는 거죠. 그 세 가지의 가치가 원수, 비 이렇게요. 원가, 수익, 비교. 첫 글자로 원수비 이렇게 외자고요. 원가 방식, 수입 방식, 비교 방식. 그래서 앞으로 3방식은 원수비 기억합니다. 원가를 통해서 물건의 값어치를 찾아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원가라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었으면은 비싼 물건이고, 비용이 적게 들면은 값어치가 적은 물건으로 보자. 그래서 비용성 입장에서 값어치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 비용이라는 것은 만든 자만이 그 비용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 방식은 공급자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입 방식은 수익을 통하는 거죠. 그 수익이라는 건 물건을 가진 사만이 가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자 입장에서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고로 수입 방식은 수요자 가격이고, 수익성이 많으면 비싼 물건, 수익성이 낮으면 낮은 물건, 수익성으로 따진다. 그러니 물건이 새 것이냐 헌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주는 물건이냐 돈을 안 벌어주는 물건이냐 이걸 가지고 가치를 찾아내자라고 하는 게 수입 방식이라고 한다면, 비교 방식은 말 그대로 물건을 비교를 하자는 거죠. 어디에서 비교를 합니까? 시장에서 내가 구하려는 물건이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 물건과 거래가 되었던 비슷한 물건을 비교를 하자. 항상 범주는 어디입니까? 지역이고, 지역 그러면 인유동이죠. 인근, 유사, 동일 수급권. 항상 범주는 분석에서의 비교의 범주는 동일 수급권까지를 범주로 해갖고 비교를 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그 물건이 거래가 되어야,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야 물건의 가격이 나옵니다. 거래했다는 것은 수요 공급자가 만나야 되죠. 고로 비교 방식은 수요 공급자의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가는 공급 쪽의 입장에서 비용성, 수익은 수요자 입장에서 수익성, 비교는 양쪽에서 수요 공급자 가격. 그래서 3방식 가운데서 가장 중추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교 방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중추적이냐라고 한다면은, 원가는 공급만 보고 수익은 수요만 봤는데 비교는 양쪽을 봤기 때문에 3방식 가운데서 가장 중추적인 것 그러면 비교 방식이고, 그 다음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그러면은 비교 방식이죠. 왜 이렇게 물건이 비싸요? 라고 하면은 딱 한마디 하면 끝나죠. 시세가 비싸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득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것 그러면 비교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것은 수입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입 방식은 과거 계산이 아니고 미래 계산입니다. 수익이라는 것은 앞으로 번 돈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미래고, 미래는 과학적이고 이론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3방식 가운데서 가장 이론적인 것 그러면은 수입 방식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원가 방식은요, 특수 목적용 부동산, 특별히 공공용 부동산, 우리가 국가가 갖고 있는 부동산, 예를 들면 우체국의 건물 가격을 구하려고 한다. 근데 이거는 우체국이라는 것은 파는 물건이 아니니까 비교가 생길 수가 없고, 또 우체국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공공용 부동산은 원가 방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라든가 보험 같은 거, 우리가 특별히 보험 같은 거, 건물이 불이 나면은
이제 화재 보험을 들었으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그 보상을 할 때 시가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로 보상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이라든가 보험 등 특수 목적용 부동산은 원가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식을 이제 특히 세금 같은 것은 다른 방식을 고려하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 시험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게 3방식의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치를 찾아낼 때 원가 방식은 비용성을 고려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용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학파와 연관시킬 때 고전학파라는 것. 우리가 고전학파라는 것은 부동산 학에서의 학파는 경제학과 연관이 되고 이 경제학이라는 것은 1776년에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발표를 해요. 바로 이때부터 초창기 100년간의 학파를 고전이라고 하고 이때 물건의 가치에 관한 논쟁은 생산비 가치설이다 해갖고 이거는 생산비는 비용이니까 그래서 비용의 근거를 두고 생산비 가치설에서 물건의 가치를 부여를 했어요. 그로 고전학파는 원가 방식에서 기본을 두고 뭐냐면 가치를 찾아낸다. 이 말 기억합니다. 다시요. 고전학파는 원가 방식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교 방식은 신고전인데 한계 효용 신고전 구분하지 말고 묶어서 원가 방식은 고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신고전이다. 신고전이라는 건 고전 다음에 나온 학파를 말하는 거죠. 해서 학파는 나중에 지대 이론과 관련해서 또 한번 이야기가 될 건데 어떻든 원가는 고전학파다. 이 단어는 꼭 기억을 하고 원고네요. 원고. 원가 방식은 고전학파다. 고전학파는 생산비 가치설이다 해갖고 비용성을 통해서 가치를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서 3방식의 기본적인 특징을 공부를 했습니다.